네, K터치입니다. 지금 이제 투표 시간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 대선 3년 만에 치러지는 조기 선거이죠. 승부를 결정지을 요소 무엇이 있는지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첫 번째는 1등 후보의 득표입니다. 과반을 넘을 수 있을까? 민주화 이후에 50%를 넘는 득표율로 승리한 후보는 딱 한 명 있었습니다. 2012년에 박근혜 후보 51.6%로 기억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후보 3명이 경쟁하고 있죠. 자, 이 중에서도 1등 후보가 과반 득표에 성공한다면 집권 초기에 국정 운영 동력을 강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1, 2위 격차가 줄어든다면 상황은 좀 달라지겠죠. 이번 선거에서 아주 주목받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입니다. 영남권. 그중에서도 TK의 선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도 설명해드렸지만 사전투표율 대구 경북이 아주 낮았죠. 그 말은 본투표에 나올 유권자가 그만큼 더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정당 후보들이 정말로 공을 많이 들인 지역이 영남권이에요. 그중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이제는 이재명에게도 우리가 남이가 해달라고 하면서 10번 넘게 영남권 찾아갔고,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 막을 사람 나밖에 없다. 결집해달라. 특히 TK에 공 많이 들였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아예 TK에서 유세를 마무리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총선이나 대선에서도 물론 보수의 지지 기반이긴 하지만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 지지가 한 30%까지 나왔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할지 저희가 출구조사에서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여기에 이어지는 이슈가 이제 보수 표심입니다. 자, 김문수와 이준석 후보 이번에 단일화를 하지 않았죠. 이준석 후보가 지금 완주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보수 표심이 분산되는 건 불가피할 겁니다. 물론 국민의힘은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이준석 후보 지지계층이 꼭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지지계층과 꼭 일치하지만은 않는다. 이준석 후보가 민주당의 중도 확장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보수 표심의 분화는 불가피할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느 정도까지 두 후보 중에 표를 많이 가져갈 것인가. 그게 이제 각 후보의 희비와도 연결이 돼 있을 거고요. 이후에 있을 어떤 보수 개편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자, 계층별로는 20, 30대, 특히 20대, 이대 남녀의 어떤 득표율 차이가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2021년에 국민의힘의 세대포 이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거치면서 이 20대 남녀의 표심이 굉장히 상반되게 드러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경향이 이어질지 아니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가 최종 후보들의 득표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분들 계시죠? 나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혹은 뭐 예를 들면 나는 외교 안보는 보수인데 복지 정책 같은 건 진보 정당을 지지한다라는 분들, 어느 진영에 꼭 귀속되지 않는 분들이 바로 중도입니다. 자, 이번에 중도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는 후보가 승리할 텐데요. 이 중도 표심 어디로 구체적으로 얼마나 갔는지는 저희가 출구조사에서 상세히 분석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터치였습니다.